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이해에 대한 교육을 맡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박경일 사무관입니다. 20년도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입니다. 먼저 모법 개정 사항입니다. 20년도 2월 4일 날 공포가 됐고요. 3개월 이후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3개월 이후면 5월 5일 이후부터입니다. ASF 발생 지역 살처분 농가의 신속한 입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점 방역관리지구 내 농가가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의무 기한을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1년 안에만 됐지만 이제 농식품부 장관이 1년 안에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이면 5개월 이렇게 정하는 기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폐업 농가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가축 사육 제한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다음 농식품부 장관의 긴급 조치가 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사육 제한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다음 역학조사관 지정제도 도입입니다.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소속 공무원, 수의사, 의료인 등을 미리 사전에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해서 운영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농가 방역점검 강화. 지자체장이 매년 1회 이상 1년에 무조건 지자체장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가의 소독설비, 방역시설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점검했는데 여러분 농장에 갔는데 여러분 농장에 울타리가 없어요. 출입문에 소독시설이 없어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갖춰야 될 시설이 없으시다. 그 자체만으로서 과태료를 받으실 수 있고 그것이 또 훼손됐다. 그래서 그 상태가 지적되는 순간 과태료를 처분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정비 보수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까지 또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시면 기간을 정해서 이제 해주겠죠. 그때도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아주 유념을 하셔서 상시에 자기의 시설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시 사육 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근거 마련이다. 요거는 이제 그 양돈 농가분들이 많이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인데 특정 매개체, 야생 멧돼지, 야생 조류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과 직접 접촉 또는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에 사육 농가의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하도록 됐다. 그래서 양돈 농가분들이 많이 반발을 하셨지만은 저희가 이런 경우는 아주 직접 접촉이 역학조사가 있거나 아니면 지방가축방역심의에서 정확하게 역학조사를 한 후에 아주 한정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한돈협회 등과 협의를 해서 규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야생 멧돼지가 없도록 돼지 농가 같은 경우는 울타리도 잘 치시고 개들이 못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농가 스스로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태명령제도 이행 시 생계안정자금 지원인데요. 이거는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태명령 권한을 부여했고 이행 농가에게는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 얘기인데 도태명령제도가 이번에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그전에는 도태권고만 있었는데 도태명령은 뭐냐면 여러분은 이제 방역대에 이제 좀 밖에 있는데 야생 멧돼지가 발생한다든가 야생 조류가 AI가 많이 발생했다든가 이랬을 때에 도축장으로 여러분의 돼지, 여러분의 닭, 오리, 소 이런 거를 출하를 하면서 이제 살처분을 하게 된 거죠. 하나의 살처분의 방식이죠. 근데 도태 명령이라는 게 뭡니까? 정부가 여러분한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여러분에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금도 줘야 되고 그 기간 동안 살처분해서 여러분이 업을 해서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생계를 지원해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폐업 지원금의 지원인데 요거는 아까 이제 폐업 보상금이었지 않습니까? 이 폐업 지원금은 뭐냐면 지원과 보상의 좀 개념이 다른데 보상은 국가가 명령을 해서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축산업을 하기 때문에 감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게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상금을 주는 거고 요 지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한해서 여러분이 접경지역이란다 이런 데서 이제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경영 비용이 너무 올라간다거나 이랬을 때에 여기서 못하겠다 다른 데로 가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 다른 업을 해야겠다 했을 땐 저희가 폐업 지원금을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기재부 등과 아주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지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상을 주는 것도 근거를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지원해 주는 거는 굉장히 좀 난항이 있었다. 그래도 저희가
2년 정도의 여러분들의 순이익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의 노력이 상당히 들어갔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행령 개정 사항인데 요거는 이제 그 19년 8월 27일 날 이제 그 가축 입식 사전 신고제 도입에 따른 이제 과태료 처분입니다. 그래서 사전 입식 신고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가 안 했을 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이게 1회 때부터 벌써 500만 원입니다. 보통 이제 농가들은 뭐 50, 100, 뭐 150 많으면 200 정도였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1천만 원 이하, 법에서 1천만 원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는 처음부터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을 부과하든가 아니면 1회 때는 50%, 2회 때는 75%, 나머지는 100%를 부과하라는 게 법 제처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여러분들 농장에서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유념을 하시고 방역 시설과 기준들을 잘 준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사항과 방법 등 절차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마련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50제곱미터 초과된 허가된 닭오리 농가에 대해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용량 선별 포장업자의 이제 소독설 및 방역 시설 설치 기준 마련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식용 계란을 이제 수집하고 품질들을 이제 조사하고 이제 또 유통시키는 이제 식용량 선별 포장업자가 있는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업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소독설비 및 방역설치 기준은 저희 법에서도 따로 이렇게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출입기록부와 소독시설시 기록부도 뭐 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농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식용량 선별 포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단 방역으로 그 건물 출입구를 사육시설 출입구와 서로 분리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농장 안에 산란계 농장 안에는 그 계란이 이렇게 나오면 컨베이어 벨트로 해가지고 계란을 이제 선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선별 포장하는 것 자체를 업을 하나를 더 한 거죠. 그러니까 축산업 안에 식용량 선별 포장업이 하나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방역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농가가 있고 식용량 선별 포장업을 자기 것만 왔다 갔다 하면 모르는데 다른 농장을 거친 차량들이 와서 이걸 집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굉장히 방역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입구를, 양쪽의 출입구는 서로 달리 서로 분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년 5월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5월 5일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폐업지원금 관련 사항입니다. 지급 대상은 돼지 사육업을 하시는 분들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지급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역시설 설치로 비용이 증가돼서 경영이 악화된다. 축산업을 내가 못하겠다. 그런 분. 그다음에 인근 지역의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위험이 높아서 축산업을 계속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곤란해서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하시면 저희가 그게 인정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2년치의 폐업 지원금을 준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급 기준은 이제 축사를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용도를 변경하셔야겠죠. 그리고 철거, 완전히 없애거나 폐기, 완전히 없애셨을 때는 이분이 이제 정말 폐업을 하려는 거구나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산출 지원금은 연간 출하 마리수에 연간 마리당 순수익의 2년치를 저희가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난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적게 준다고 하는 걸 저희가 협치를 해서 그나마 그래도 2년으로 했다. 그래서 신청 및 이제 지급 기간은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시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 대상이다 판단을 하게 되면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1년 안에 저희가 지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폐업지원금 지급 제 기준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 대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 1년 이상 기간인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살처분해서 없었다 1년 이상 동안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인정하도록 지자체에 저희가 답변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거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물 등의 건축, 도로 개설 및 그 밖의 시설물 설치 등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다른 뭐 건축법이라든가 다른 수용 관련해서 법에 따라서 이제 그 보상이 확정된 경우는 이중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폐업 보상 관련 사항인데 중점 방역 관리 지구에서 사육주행 명령으로 폐업 등 손실 입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손실평가액의 전액을 보상한다. 전액을 보상한다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전액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1억의 손해를 봤는데 저희가 감액을 해서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다. 헌법상에 이제 정당한 사실 보상은 아니지만 저희가 정당한 보상에 준해서 큰 여러분들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 그다음에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 협의회는 뭐냐면 이게 이제 시군구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그 피해를 살처분을 해서 피해를 입으신 거를 시군구에서 평가단을 조사하는데 이게 내가 좀 불만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시도로 올려가지고 시도에서 그 영업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주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 손실의 범위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영업 손실은 아니고요. 우리 규정상에 있는 그런 손실들입니다. 폐업 등으로 가축 시설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비용,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또는 사산 또는 유산된 가축의 태아된 검사 등의 실시 당시 평가액, 살처분한 가축의 살처분 당시 평가액, 그다음에 소각 매물 또는 화학적 처리한 물건의 소각 매물 또는 화학적 처리 당시 평가액, 이동 제한으로 활용하지 못한 인력 비용, 사용 정지 또는 사용 제한 명령으로 도축장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발생하는 비용. 그러니까 저희 법에 근거한 것만 저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그 수익이 전혀 못 났다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관련 절차입니다. 신청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접수해서 정말 피해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협의 개최 요구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자 협의회가 이제 피해 보상에 대해서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경우는 협의회의 개최 요청을 받는 건 30일 이내에는 하도록 저희가 기간까지 저희가 마련을 해놨습니다. 예, 요 도태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생계한 자금 지원하는 근거를 하위 규정에도 저희가 다시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매몰지 관련 사업에 정부 예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거는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100분의 40을 국가가 지원하는 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지자체가 지원하는데 사업으로 운영하던 거를 저희가 법적 근거를 강화해서 마련을 한 겁니다. 반드시 줄 수 있도록. 그다음에 가축전염병 시행 규칙입니다. 이 특정 매개체가 그전에는 고병선 조류 인플루엔자 AI, 에이비안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철새들에 대해서 특정 매개체로 인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옮기는 것들 야생 멧돼지하고 물렁찐득이가 있습니다. 요거를 추가를 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법에다 추가했고 물렁찐득이는 시행 규칙에다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매개체는 세 개가 됩니다. 야생 철새, 야생 멧돼지, 그다음에 물렁찐득이. 그다음에 역학조사관제도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거는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학조사관제도를 아까 법에서 넣고 시행규칙에서는 검역본부장한테는 몇 명을 둬야 되고 20명을 둬야 되고 시도지사는 그리고 시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2명 이상을 두도록 해서 미리 명수까지 이렇게 저희가 정해놨습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훈련도 실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이 120시간 이상, 실무교육 144시간 이상, 보수교육 연휴회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씩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역학조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 전문가들을 더욱더 양성해서 저희가 빨리 발생 시에는 그 원인을 찾아내서 초동박익이 아주 강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살처분 기준인데요. 아까 그 야생 멧돼지에서 나왔을 때 이제 살처분을 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 야생 멧돼지에서 고병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는데 야생 철새와 그 가축 직접 접촉했거나 얘가 이제 나왔거나 그런 것들이 뭐 CCTV로 찍혔다거나 누가 봤다거나 뭐 그리고 또는 접촉할 때 의심이 아주 되는 경우 뭐 야생 멧돼지 분변이 널려 있거나 야생 철새 분변이 널려 있거나 뭐 사체들이 뭐 주변에 널려 있거나 그랬을 때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돼지라든가 다고리를 살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지역에서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 이건 아프리카 돼지열병만 해당이 됩니다. 특정 지역 발생하는 지역이 현재 있지요. 지금 강원도에서 이제 경기도 야생 멧돼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이제 야생 멧돼지 너무 발생한다. 근데 주변에 농가가 너무 몰려 있다.
그러면 지방가축방역심에서 이걸 어떻게 하지? 중대한 결정을 이제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지방가축방역심의에서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태명령, 가축전염병의 발생 확산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시정구수구청장이 가축들을 도축장으로 출하해서 없애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검사 결과 양성이 판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앙 또는 지방가축방심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만 이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혈청학적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않은 가축이지만 이게 좀 위험도가 있을 때는 살처분은 하지 않고 도축장으로 출하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태명령 제도가 도입이 됐다. 농가 방역 책임 강화를 해서 과태료 기준을 저희가 신설하고 강화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고장난 소독 방역 시설이 방치돼도 이제 처분이 어려웠지만 개정하는 방치가 확인되면 1회부터 500만 원을 지금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회 위반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500, 300, 300, 그 다음에 500, 300, 500 이렇게 과태료가 굉장히 지금 상향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거는 고장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방치했을 때, 그 다음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정비 보수 명령을 불이행했을 때, 그 다음에 농가의 방역관리 책임자가 방역교육을 미수했을 때,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농가가 방역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농가교육을 허위 신고했을 때, 다거리 입시사전 신고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상향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20년 10월 시행규칙 개정 내용입니다. ASF 관련 중점방역관리 지정 기준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뭐냐면 ASF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ASF가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 또는 야생 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 또는 물토양 등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그거는 지역에서 그렇지만 중앙가축방역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이제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있는 사람분들은 갖춰야 됩니다. 어떤 대상이냐? 돼지 사육업, 종돈업, 정액 등 처리업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 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 관련 폐기 관리시설 등을 갖춰야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1.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갖추셔야 되고 2. 내부 울타리를 갖추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그 외부 울타리와 내부 울타리입니다. 외부 울타리 안으로 차량이 들어간다 그러면 내부 울타리를 갖춰야 됩니다. 차량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내부 울타리는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실, 돼지도 이제 닭과 마찬가지로 전실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역실, 입출하대, 방주방, 방충망, 물품 반입시설,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 시설들을 갖춰야 된다. 그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하에 대한 세부 규정들이 있습니다. 외부 울타리를 보면 높이가 지상 1.5m 이상, 지면 아래로 50cm, 콘크리트 등으로 이제 매립을 해야 된다. 내부 울타리는 이제 사육시설과 1.2m를 좀 격리해서 사료빈과 접촉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입출하대 같은 경우는 외부 울타리 또는 내부 울타리 연결해서 설치해야 된다. 끊어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틈이 생기니까요. 그다음에 방역실, 작업자의 환복 소독, 신발 소독이 가능하도록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전실도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게 출입 시 반드시 장화를 갈아 신도록 높이 60cm 이상의 차단벽 또는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60cm 이상의 발판 등을 전실 내부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파리 모기 등을 막고 새를 막을 수 있는 방조방충망, 그다음에 축산물 가축의 폐사체 채반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축산물 폐기물 보관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21년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4월 13일 날 공포됐고 10월 14일 날 이제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제형 예방조사 명령 등 가축의 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이 얘기인데요. 지금 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구제역 과태료 소송이라고 있습니다. 구제역 백신. 핵심은 이겁니다. 그 예방접종을 하라는 명령만 했지 국가가 어느 정도 항체 형성률이 올라갈 때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명령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정들을 좀 보완을 해서 시행 규칙해서 고시했던 거를 법에다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놓을 때는 항체 형성률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도록 명령을 하고 그걸 또 가축의 소유자는 준수를 해야 된다.
이런 거가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소송들에서 많이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구제역 백신을 잘 접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소수분들 때문에 이렇게 규정이 강화됐지만 잘 지키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법상 허가 대상 이하인데 이거 등록 대상인데 50제곱미터 미만인데 질병이 발생한 마지막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이런 분들 때문에 있어요. 소규모 한두 마리, 10마리, 몇 마리 키우는 분들, 가든형 식당이라든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울타리, 분명 소독 장비, 신발 소독조, 방조망 설비 이 4가지 정도는 평상시에 갖추고 계시라. 이런 근거를 법에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이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하시는 분들은 잘 준수를 해주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 높은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10월에서 다음 해 이제 3월까지인데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 이제 그 차량이 들어가거나 사람이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소독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인데 이 우려가 높은 시기는 뭐냐면 지금은 발생하면 이동 통제는 무조건 할 수 있지만 발생이 우려된다 동절기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동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을 했다. 아까는 그 생계 안정 자금을 저희가 도태 명령한 사람들을 마련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도축장으로 출하하다 보니까 도축장에서 이제 출하한 그거 가축에 대한 가격을 받아서 보상금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나머지 이제 그 뭐 모돈이라든가 자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상적인 값을 못 받으니까 그건 살처분 보상금에 준한 보상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보상금 근거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이건 법을 마련했기 때문에 기재부도 다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 지급을 한다. 그러면 도태명령을 이행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금도 드리고 6개월 동안 뭐 업을 못했다 그러면 생계안정자금도 드린다. 이 2가지가 지급이 이제 다 될 수 있다. 축산업을 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질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국가에서 뭐 살처분이라든가 도태명령이라든가 이동 제한이라든가 여러분들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국가가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땐 보상을 해드리고 생계도 지원해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치들이 있을 때 같이 이해하시고 또 여러 전체적인 축산업을 살리는데 내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요 사항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가 스스로가 법에 적합한 소독 및 방역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좀 방역 시설들을 기준에 따라서 한번 점검을 스스로 해보시고요. 그리고 훼손, 파손돼서 작동이 불가능한 시설은 바로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돼지해 같은 경우 중장 방역과 강화된 방역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준수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축 방역과 개인 위생 관리,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